먼저 여주 노동권익센터 김민수 센터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노동권익센터장 김민수입니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우리의 밥상을 위해서 떼약볕에서 일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돌아가신 라오스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어떤 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지만 너무나 더운 이 날씨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불운이 아니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금요일 여주경찰서와 여주시 농정과를 직접 방문해서 이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현실은 어쩌다 일어난 안타까운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는 행정의 방기, 그리고 안전 불감증, 그리고 너무나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제도에 기인한 명백한 구조적 인재였습니다. 이 사고에 관해서 사건 경위와 내용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이주노동자와 계절노동자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결코 아닙니다. 계절노동자는 우리의 식탁을 지켜내고 식탁을 채워주고 농민을 지켜내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며 존엄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노동과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참담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여주시와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여주 지역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절 근로자의 전담 안전지킴이 제도의 마련이 너무나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건 사고를 여주시에 나불나라하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둘째, 개별 농가가 이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폐지돼야 하고 이제는 공공이 중심이 되는 통합관리 시스템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고를 통해서 개별 농가가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숙소를 확보하고 안전보건을 책임지며 그 다음에 노무관리에 무거운 짐을 맡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농협이나 공공위탁기관이 이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그들의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안전 노무관리를 실시하며 그리고 그들의 주거환경과 노동환경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할 점검안전관리망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계절노동자가 입국 즉시 기후 환경과 노동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 됩니다. 또한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소통도 어렵고 그리고 환경에도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우리는 보장해 줘야 되고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줘야 되며 그리고 이들이 이곳에서 편히 일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농사는 없습니다. 위험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주 노동권익센터는 이 사고의 책임과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이곳 여주에서부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될 때까지 여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 김진희 본부장님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경기도부장 김진희입니다. 타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떠난 우리 라오스 이주 계절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로 저는 우수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장례식장을 탔습니다만, 제가 사는 이곳 여주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더 착잡합니다. 그러면서도 맘 한켠엔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주시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계절 노동자를 가장 많이 신청하고 수급받는 지자체입니다. 그만큼 농업이 줄을 잇고 있는 지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절 노동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엉망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사망 이후에 여주시의 대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유족을 빼돌리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여주시와 여주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게 많아서 유족과의 만남을 막았습니까? 여주시는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라고 거부하고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면담도 거부했습니다. 현장 방문 때마다 유족 및 관계자는 추모하고 얼굴조차도 못 보게 만든 여주시의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빼돌린 유가족에게 제대로 배보상이나 하겠습니까? 집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주검을 맞이한 유가족에게 이충호 여주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재발견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계절 노동자가 없으면 이제 공사가 불가시해서 계절 노동자 담당 인력이 3-4명이 불과합니다. 이 3-4명이 1,900명을 관리하는 체계로는 실질적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 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주시는 그냥 방치 그 자체였고 구조적 부실로 한 사람의 우주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잃었고 남편은 인생의 반려를 잃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이렇게 대우받아도 된다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요구합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유족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가동이 되지 않는 업종 조례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후에 신속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세부 지침 마련 등 절차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여주시에서 경기도를 패싱해도 경기도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계절 근로자가 법무부와 시군 중심으로 운영되더라도 산재 사고 발생 시 경기도가 즉각 정보를 공유받고 유족 지원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과 협력 절차를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에 여주지역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적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맨 앞에서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모아나 하겠습니다. 진상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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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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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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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경기 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경기 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 박희연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주시가 계절 노동자를 불러 세종대왕면 고용주에게 배정을 하고 한국에 입국한 지 3일째 되는 날 폭염에 작업하다 실종되어 4일째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날 여주시는 계절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도 없이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는 입국한 지 이튿날부터 폭염 중대 경보는 무시하고 일을 시키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8월 12일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늘막 하나 없고 휴게 공간, 화장실조차 없는 정말 그야말로 땡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최소한 고인에 대한 사과도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일주일 만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주시 학대 간부 회의 자료, 그 어디에도 계절 노동자 사망에 따른 보고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폭염 예방 활동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인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세종대왕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보고도 대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계절 노동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여주시가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이주 노동자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행정을 보며 참으로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이주평등연대를 비롯한 전국 이주노동 인권단체는 라오스 국적의 계절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엄중히 조사해 줄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엄중 처벌과 불법 파견, 중간 착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 송출업체를 통해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여주시 계절 노동 제도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통해 조사되어야 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경기도 영구용역 경기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 조사에서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터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불법 브로커 문제, 불투명한 임금 체계 및 임금 체불, 숙소 환경, 출신 국어로 된 계약서가 없는 문제, 안전사고 대응의 한계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없었고 무능한 행정과 폭력적인 제도, 고용주의 작업 지시는 결국 폭염 속의 이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 원인과 제도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국 이주 노동 인권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함께 요구하고 제기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린 보도자료 3쪽에서 6쪽까지를 보시면 사건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자회견문 낭독은 민주노총 이천여주 양평 지역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7일 여주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 중이었다. 36.7도를 넘는 불볕더위에 그늘막 하나 없는 땡볕에서 일하던 라오스 국적의 계절 이주 노동자가 무더위에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한 뒤 실종되었고 다음날 오후 작업장 인근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여주시의 계절 노동자로 입국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죽음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여주시가 계절노동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고인은 8월 5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당일 낮 여주시청에 도착했다. 여주시는 이날 오후
법무부 교육, 생활안전교육, 마약검사 등 신체검사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바로 농가에 배치,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였다. 폭염 대응을 비롯한 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인은 입국 이튿날 새벽부터 최소한의 적응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곧바로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었다. 고인이 일하던 현장에는 그늘막도, 쉼터도, 화장실조차 없었다. 실종 당일에도 다른 이주 노동자들은 오후 5시까지 작업을 계속해야 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재난 상황에서 계절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주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가? 현재 여주시의 계절 노동자는 1,900여 명에 이르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서너 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전체 이주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숙소, 안전을 관리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사망 사건은 예견된 참사였다. 더 큰 문제도 있었다. 여주시는 3년째 라오스 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계절 노동자를 도입해왔고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아왔다. 그런데 실제 인력의 모집과 선발, 송출과 관리의 상당 부분을 민간 송출업체와 브로커가 대행해온 정황이 있다. 2025년 경기도가 실시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에서 라오스 출신 노동자들이 평균 450만원, 많게는 9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브로커에게 갈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이 브로커의 역할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여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인의 고용주 역시 여주시로부터 배정받은 계절 노동자를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여러 농가에 보내 일을 시킨 불법 파견, 중간 착취 정황이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남성 하루 10만원, 여성 9만원이 지급되었지만 고용주가 실제 수취한 금액은 남성 13만원, 여성 11만원이라고 한다. 이런 불법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했던 것 역시 여주시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망 이후 여주시의 대응도 문제다. 유가족이 라오스에서 입국한 뒤에도 여주시는 유가족의 소재조차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유가족 면담을 요청한 시민사회단체에는 현장 방문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담당 공무원의 진술과 실제 상황 사이의 시각조차 서로 맞지 않는 등 여주시가 이번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주시에 분명히 요구한다. 여주시는 이번 사망 사건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 주체이다. 여주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주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여주시는 이번 계절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시장 명의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라! 네. 여주시는 입국부터 배치, 사고 발생까지 전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네. 여주시는 계절 노동자, 노동환경, 숙소, 임금, 지급 실태를 즉각 전수 조사하라! 네. 여주시는 계절 노동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주 노동자 전담, 신고, 상담, 창구를 마련하라! 네. 여주시는 입국 후 최소 3일에서 5일간의 적응 기간을 의무화하고 이 기간 동안 폭염 대응과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라! 네. 여주시는 폭염특보 발령 시 5개 작업을 중지하거나 단축하는 기준을 농가와의 협약에 명문화하고 이를 어긴 고용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
여주시는 송출 업체와 브로커의 개입 정황, 불법 파견과 중간 착시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여주시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시청 자원의 직접 지원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2026년 8월 20일 여주시 라오스 계절 노동자 폭염 온열 질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여주 지역 노동 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